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지만 여러 의혹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희 뉴스룸이 김 전 비서관이 신고할 때 빼놨던 경기도 광주의 땅 한 필지를 추적해봤습니다.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이 땅과 일대 다른 땅들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습니다. 김 전 비서관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개발지입니다. 건축 허가 표지판에 건축주 김기표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의 땅인 겁니다. 김 전 비서관은 1361제곱미터짜리 이 땅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때 빼놨습니다. 대신 같은 구역 내 임야 2필지만 신고한 겁니다. 그리고는 부동산 보유가 논란이 된 뒤까지도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땅이란 점을 부각시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누락된 필지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대출 기록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4월 주변의 토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된 기록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모두 54억 원. 그런데 대출을 받은 게 김 전 비서관이 아니라 한 부동산 개발업체로 나옵니다. 이곳은 해당 부동산 업체의 사무실 주소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어있는 건물 한 동만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옆이 김 전 비서관이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누락한 그 토지입니다. 이 업체의 대표는 김 전 비서관에게 이 땅을 판 원래 주인과 이름도 같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그동안 광주 땅에 대해 지인으로부터 부득이하게 사게 된 땅이라고 해왔지만 추가로 해명이 필요해진 셈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의 개발에 김 전 비서관이 사실상 공동으로 참여한 게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건물을 올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예 사전에 투기 의사가 없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요? 시세 차익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임대 수익이라든지 최소한 이런 것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취재진은 김 전 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김기표 전 비서관이 청와대로 발탁된 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를 정밀하게 검증도 안 했고 반부패 책임자로 앉힌 겁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소형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그 가족의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때문이었는데 문제가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이후 대통령도 나서 공직자 투기 의혹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이 임명된 게 이로부터 딱 이틀 뒤입니다. 그런데 김 전 비서관은 토지 신고를 누락한 상태였고 지금은 그 땅과 관련해 투기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이 나옵니다.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될까요? 청와대 1급 비서관 인사까지는 총무비서관실이 주도합니다. 다만 도덕성 검증은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맡습니다. 이 때문에 김 전 비서관의 고향이 김진국 민정수석과 같다는 사실도 다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인사 과정을 잘 아는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JTBC에 김 전 비서관이 어떻게 검증을 통과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진화를 해야 하는 청와대 내부에선 검증이 아니라 판단을 잘못한 거란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결국 인사 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사수석이 그거에 대한 총 책임은 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춘풍추상. 남에겐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스스로에겐 가을서리처럼 차갑고 엄격하게. 임기 초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글귀가 담긴 액자를 비서동에 선물했습니다. 3년 반 뒤 부동산 투기와 싸운 청와대, 그 반부패 비서관이 직책과 정반대 이유로 물러났습니다. 투자였든 투기였든 서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습니다. 흑석 선생, 집택 선생, 마곡 선생, 청와대 인사들의 부동산 지명을 넣은 풍자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국정기조가 아닌 집을 택했다는 조소도 나왔습니다. 그저
벽에만 걸어두라는 취지가 아니었을 텐데 춘풍추상은 아직 액자 속에 있나 봅니다. 앵커 코멘트였습니다. 김기표 전 비서관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50억 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어떻게 빌렸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기표 전 비서관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숨겨놓은 것 아닌지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재산은 경기도 광주 땅과 성남의 아파트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김 전 비서관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비서관이 50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입니다. LH 전현직 직원들이 친인척과 지인을 동원해 부동산 개발 회사를 직접 차려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세운 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달 중순쯤 이곳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설립에 관여한 현직 직원들이 신분을 감추려고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내부 정보로 땅을 사들였는지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성남 수진 신흥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LH 직원들이 부동산 사업자들과 땅 투기에 나선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LH 현직 9명과 전직 1명 등 전현직 10명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정보로 이 지역 빌라와 주택 40여 채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